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교사대학 강사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국제 코치 연맹 공인 코치이시고 마음의 집의 대표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정진 코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진 코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코치라고 하시면은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16년 차 코치인데요. 가끔 그 당시는 어떤 유도 코치냐 뭐 이런, 제가 그때보다 한 25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도 코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코치는 저는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제 코치 연맹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치는 전문적으로 개인의 삶을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직업을 말하고요.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또 이후에 또 일정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 함께 못하겠지만 오늘 실습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을 썼고요. 국제 코치 연맹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마음의 집이란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소개된 부분들 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마인드 웨더라는 카드를 개발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해외 강의, 학교 강의, 그다음에 교회 강의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 텐데요. 같이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경청은 시작.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내외에 정말 많은 교사분들 만나면서 정말 함께 해왔는데요. 경청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경청은 무엇인가 국제공인 코치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청을 말만 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럼 가끔 말만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 들어야 되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해오십니다. 먼저 저는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번 느껴보시려면 저희가 좀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절반은 정말 실습을 해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정말 목사님께서 경청에 대해서 듣는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몸으로 실행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좀 짝꿍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여러분들에서 받고 실행하실 수 있도록 잠깐 짝꿍이 필요한데요. 우리 옆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 멀리 이렇게 짝꿍 한번 지어주시고 우리 혼자 계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찾아가 주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거 시키니까요. 우리 짝꿍 2분, 3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코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이제 경청 헬스장에 오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졸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또 실습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고요.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한 5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통 경청 강의를 최소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실습을 쫙 진행하면서 진행하는데 오늘 짤막하고 아주 임팩트 있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날 때 여쭤볼 겁니다. 오늘은 저한테 무언가를 배우실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한테 어떤 것도 배우실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대신 끝날 때 그거 하나를 얻어가시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선생님이 교사로 여기 오랫동안 계시잖아요. 또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것처럼 그대로 아이들도 다음 주에 이렇게 배워가실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첫 번째 실습을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세요?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한번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좋으십니까? 그럼 그 사랑으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안아주실 텐데 두 분 정도만 우리 폭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안으셔야 돼요. 왜냐면 앉아서는 이게 사랑이 표현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안아주십시오. 한 분만 더 안아주세요. 네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굉장히 우리 막상 하려니 좀 쑥스럽기도 하죠. 그죠? 제가 가장 이 껴안는 거를 힘들어하는 그 뭐랄까요? 그 강의가 어떤 강의일까요? 부부 강의입니다. 부부끼리 이러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히려 교사분들은 잘 껴안으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옆에 분을 이렇게 푹 안아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축복해 안아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을 때 여러분 막 머리를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막 머리를 사용해서 막 이렇게 안으신 분이 있으세요? 생각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안아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은 허리를 손에 댄 다음 허리를 잡아 다니고 볼을 대고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 강의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캬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변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참아주셨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안으셨어요 지금? 네. 너무 잘 그냥 이렇게 안았다고 굉장히 터프하게 지금 청년분이 확 안았다. 그렇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안아주셨어요.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막 머리를 사용해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한 사람은 머리를 막 써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아주면 됩니다. 사랑해. 사랑을 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특히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머리를 써서 들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뭐 부모로서 또 훈육을 한다든지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절반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 오늘 기도 제목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뭘로 들어야 되죠? 네,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 강의 가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갔다가 나 오늘 회사 그 상사 때문에 미치겠어. 아내가 어떻게 안아주길 원했을까요? 마음으로 안아주길 원했겠죠? 근데 남편은 무엇이 돌아갔을까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경험담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냥 내가 거기 다니지 말랬잖아. 당장 그만둬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이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나 친구 때문에 나 너무 속상해.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렇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런데 엄마는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네가 형이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미 머리로 듣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해 오셨어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이 정말 내가 교수법을 배우려고 선생님께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를 좀 알아주게, 안아주게 원하는 사람들이 올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목사님께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께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과학과 어떤 그런 학문적인 무엇을 다 앉혀가지고 6시간 수업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기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성경 공부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것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또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세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학교 여러분 특히 이제 몇십 년씩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끝나고 막 이메일도 보내오시고요. 막 톡도 보내오세요. 너무 힘들다.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포켓몬이 되고 싶다, 뭐 좀비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맨날 계속 어떻게 듣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그거를 머리로 자꾸 들으려고 해서 그렇다. 그냥 따라 하실게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딱 건들면 아, 그렇구나. 너가 좀비가 되고 싶구나. 너가 비록 어제 치킨을 잔뜩 먹었지만 다이어트를 오늘은 하고 싶구나. 그래서 왜 내가 얼굴이 부었지라고 말하고 있지. 그렇구나 해야지. 네가 어제 그렇게 먹고 하면 이제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다가 하나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줄게요. 아, 그렇구나. 너가 좀비가 되고 싶구나.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됩니다. 따라하실게요. 그게 어떤 의미야? 왜 중요해? 그러면요, 아이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네. 엄마가 원래는 좀비가 된다고 했다가 그냥 몽둥이가 날라왔는데, 나는 좀비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잖아. 영원히 살고 싶구나. 따르실게요. 그게 왜 중요해? 그게 어떤 의미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몇 시간씩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로 듣기 시작하잖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깨질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안아주는 느낌으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한 번 더 안아주실게요. 안아줘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안아줘 보세요. 안아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끝냈는데요, 어떤 강의는 2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제가 실습도 한 번도 못하고 끝냈는데, 이걸로 또 너무 편안해졌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그렇구나. 해결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그 조언충고 판단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 특히 10년 이상 되신 분들의 가장 크게 제가 느끼는, 체감하는 감정은 뭐였냐면, 사실은 무력감이었어요.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함께 하지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소중한 사람들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바꿔줄 수 없는 것 같고, 너무 내가 부족하고, 이 무력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정혜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람을 끝까지 위로하고 함께했던 사람은 잠깐 왔다 가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내 무력감 속에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그 상대방의 손을 잡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요, 거의 미국 군인의 전쟁을 참여하는 군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또 밖으로 나가서 실행하고 또 어떤 바꿔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면 그 상대방의 마음의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런 공간이 너무 없거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애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는 저는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그저 함께한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과 나의 애인과 그저 안아주는 느낌으로 함께 있는다. 그거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머리로 들으시면요,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고요. 그럼 뭐가 되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공신이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중에 공부의 신이라고, 공부를 되게 잘하신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친구들이 그랬대요.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막 공부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방법이 다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끔 교사대학 가서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 경청을 어떻게 잘합니까요? 제가 이것을 16년간 강의하고 있지만 경청이 쉬웠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청은 할수록 해본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경청을 어떻게 잘하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우리가 경청을 안 해요. 경청을 안 하고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제 강의에 지금 한 10여 분 동안에 가장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16년 강의를 해서 제가 다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생각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냐면 특히 권사님들, 이따 남편 밥 해줘야 되는데 무슨 밥을 해줄까? 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따가 어디 놀러 가지? 청년들은 어디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건 극히 정상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려면요, 사실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무섭네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거기에 굉장히 보신 분도 있으시고, 굉장히 청년들에게 또 이 사회에 많은 이야기를 해줬던 드라마죠. 근데 거기서 이 분들이 스스로 해방 클럽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저희가 원래 교회에서 했던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해방 클럽이 뭐냐면 충고하지 않는다, 조언하지 않는다, 섣불리 위로하지도 않는다, 대화의 시간은 n분의 1로 시간을 독점하지 않는다. 제가 한때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류범호 목사님 후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일, 소그룹 나눔, 그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드라마 작가님들이 열일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함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리고 경청을 하는 것이고, 상대를 배려해서 n분의 1로 시간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우리들도 여러분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요, 몇 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집에 가면 아이 얘기 들어야 되죠. 남편 얘기 들어야 되죠. 여기 교회학교면 교회학교 얘기 들어야 되죠. 구역장 하시는 분 구역장 얘기 들으셔야죠. 이따가 성가대 가시는 분은 성가대 분들 들으셔야 되죠. 아주 여기까지 넘쳐 흘릅니다. 제가 강의 끝나고 어느 날 거기도 한 30분 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강의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권사님들 앞에서 주차장 가는 길에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경청 너무 좋아. 그래, 해야지. 근데 내 얘기는 누가 들어주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권사님, 제가 실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강사님 죄송해요 막 그러시던데요. 경청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입니다. 나의 얘기를 내가 들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대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막 4주 연속 프로그램을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과제를 내드려요. 오늘 짝꿍이랑 여러분 짝지셨죠? 이 짝꿍이랑 강의 끝나고 여기 옆에 커피숍에 두 분이 가셔서 너 1시간, 나 1시간. 근데 상대는 이거밖에 못해요. 따라하실게요. 그렇구나. 연습인데요. 여러분 이거 4주 하잖아요.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행복해져요. 연습인데도 누가 내 얘기를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판단하겠죠 속으로는. 근데 할 수는 없어. 참고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딴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뭔가를 담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릇을 비우고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너무 얘기하고 싶잖아요. 나도 막 여기에 너무 차 있어. 그런데 누구 얘기를 여기다 담겠습니까? 경청은 내 마음의 집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에
모셔서 손님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 있는 사람이 그 누구의 얘기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극하자마자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 중에 연습 하나를 하겠는데요. 이건 백트래킹이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전문 경청 기술인데요. 상대방의 주요 단어를 다시 따라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제가 기적이 일어난다면 A를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B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A로 다시 오셔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연습이니까 좀 오버스럽게 길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A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한 10년간 대륙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세계 여행을 아이들과 함께 다니고 그리고 즐거운 그 문화를 각각 배우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A를 해주십시오. 시작. 기적이 일어난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게요. 이번엔 조금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A 시작. 기적이 일어난다면 네, 저는 기적이 일어나면요. 제가 한 5년 뒤에 지금 그 피트니스 클럽을 다니고 있는데요. 5년 뒤에는 제가 보디빌딩 대회에서 한번 1등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저희가 산티아고 순례길도 한번 한 몇천 킬로를 한번 걸어보고 1년 내내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과도 함께 걸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요. 시작. 기적이 일어난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시죠, 그죠? 원래 백트래킹은 뭐냐면 상대방의 주요 단어 그리고 중요한 핵심 주제를 따라드리는 거 말해요. 예를 들자면, 보디빌딩 대회 출전이요, 뭐 우승이요, 떡볶이를 드셔서 체하셨다고요? 이렇게 바로 되짚어서 말하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대화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코칭했던 아이의 이야기인데 아이가 이제 성적도 어렵고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걱정이었어요. 공부도 이렇게 마음을 못 붙이고 그래서 엄마는 너무 고민이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엄마 나 수영해 보고 싶어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뻤어요. 얘가 수영 선수가 되고 싶구나. 꿈이 생겼구나. 드디어 평생 처음으로. 그래서 몇 개월간 알아보고 막 국가대표 막 수영해가지고 막 학원에 막 전문 선수의 막 그 물품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얘기하죠. 그래 너 해봐. 너의 꿈을 이뤄봐 이제. 너 어차피 공부는 좀 어렵겠으니까 해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선수를 한다고? 이런 얘기로 막 엄청 싸우고 또 막 집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너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너가 정말 수영 선수를 꿈을 꾸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물었으면 아니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의 애인들의 대화 속에서도요,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너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그러면 에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럴 끝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코칭 때마다 되짚어서 하는데요. 정말 제가 들었던 말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하고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고요.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질문을 옆에 분과 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실습을 해보시는데 시간이 남으시는 분은 이야기를 하고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기적 속에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내가 소망하는 것도 있고 오늘 뭐 그런 코칭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두 분씩 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약 4, 5분 정도 드릴 텐데요. 두 분이 바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해보십시오. 두 분이 어려우면 세 분이요. 네, 시간 드릴게요.
네, 한 분이 다 하셨으면 바꿔서 하십시오. 바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그래도 함께 잠깐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께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좋으실까요? 전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버지랑 여행 가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버지랑 여행을 가고 싶으시군요. 뭔가 좀 공감받는 느낌 들으시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랑 여행. 기적인데요, 그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왜 중요하세요? 기적이니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잠시만요. 그렇군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전체적인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나눌 때 이제 각자 자신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진짜 원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제가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 네, 저희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희 유치부가 100명이 되어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흡족하고 계십니다. 흡족한 웃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이 100명, 여기에 가득 차는 모습,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 중요한가요? 미래의 꿈나무니까요. 미래에 그 어른이 되는 꿈나무들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시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흐뭇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점, 짧지만 대화를 속에서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정리된 게 있으세요? 네, 듣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고 느꼈지만 나의 마음에 대해서 듣는 것은 서툴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청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코칭했던 왜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알아볼 수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한 청소년에게 예전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막 그 이제 자퇴 위기에 있던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끌고 온 거죠. 얘 퇴학당해요.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학교 안 가고 막 맨날 클럽 다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 기적이 일어나면 뭐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멋진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갑자기 영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건방진 말투로 영생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열받았습니다. 영생? 열받네. 제가 15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장난하나 속으로? 그러면서 제가 참고 그건 어떤 의미니? 왜 중요하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것 같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 같아? 그렇구나.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너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어. 무엇이 일어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요번에는 인간적으로 좀 상식적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주 정복을 하고 싶대요. 그래, 우주 정복. 그래. 그건 어떤 의미니? 왜 중요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특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특별함과 주목받을 것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너만의 직업이나 혹시 꿈이 있을까? 했더니 이 친구가 한 번도 저한테 마음을 안 열다가 엄마의 간첩 프락지처럼 여기다가 그 질문에 얘가 갑자기 녹아내립니다. 펑 터지면서 이렇게 저한테 표정이 탁 바뀌면서
선생님, 저 사실 연극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 저 허락 안 해주실걸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뭐 부모님께 무릎을 꿇겠다, 뭐 어떻게 집을 나가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그 주에 가서 바로 연기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연기과에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오는 그 단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서를 할 때 우리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너는 요번 주 뭐 은혜를 받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혀 다른 언어를 쓰니까 애들이 몰라요. 뭐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몰라요. 좋았니? 네.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어야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단서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단서들을. 그게 아이들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보통 그런 단서들은 다 무시하고 자꾸 네 꿈은 뭐니? 요즘에 애들이 제일 싫어한다. 꿈이 뭐니? 넌 공부도 못하는데 꿈도 없니?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단서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기적 질문 자체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교사분들께서 그래서 시중에 질문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으면 아이들과 딱 만났을 때 거의 전쟁터에 그냥 총칼 없이 딱 전쟁터에 간 듯한 그런 공포심을 느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신입 교사들 분들 보면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이 질문에 갖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백트래킹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경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이건 나눌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꿈틀꿈틀하고 있는 요즘의 소망이나 꿈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꿈틀꿈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잠깐 생각만 해보고 넘어갈 텐데 그래 이런 질문들도 아이들에게 던져주시고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그 질문 카드인데요. 여기서 그림을 보고도 어떤 초등학생들은 사실 질문까지 넘어가면은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 영화나 그림들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꿈틀꿈틀 이 단어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건 뭐가 있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소망이나 꿈은 여러분들의 소망이나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를 듣기 일기 쓰기인데요. 이거는 그 Search Inside Yourself라고 이 차드 맹탄이라는 분이 그 단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프로그램을 바로 가져온 건데요. 먼저 나를 듣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 요즘 내게 어려운 것들,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들, 나는 내가 무엇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매일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적고 나누면 너무 좋겠는데 이건 숙제로 드릴게요. 사실 원래 이제 시간 많으면 저희가 해보면 좋은데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내 마음 안에 짜증나고 짜증나 끝입니다. 너무 슬프다. 그럼 끝인데 슬퍼.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슬퍼하지 마. 슬픈데 슬퍼할 수도 없어. 그럼 더 슬퍼져, 그죠? 힘이 없는데 맨날 무슨 말을 들어요? 힘내. 힘이 없는데 맨날 힘을 내야 돼. 너무 힘들죠. 그거 더 힘들어요. 그냥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슬퍼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슬퍼하지 못했어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슬픈데 괜찮아야 돼. 그것이 뭐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런 슬픔들을 또 억압하면은 이제 무력감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게 심각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첫째는 이런 일기를 써보고 짝지어서 이야기해보고 세 번째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고르고 있을 때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들 동일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과 안전한 곳에서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다를 잘 떨고 막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진짜 많이 아픈 거는 피 철철 나는데 여러분 그냥 혼자서 집에서 치료하지 않는 것처럼
전문가를 만나시고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사로서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영역은요. 그리고 우울증은 그 누구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단계로 나눠주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끔 교사분들께서 너무나도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아요. 그것도 우울증도 장애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로 연결하시는 부분들을,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 목사님들께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이제 교육부 목사님께 토스하고 이렇게 또 전문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기만 써도요, 정말 뭐 이틀 2분간 일기를 써도 정말 행복감이 개선될 정도니까요. 여러분 개인 감정 일기를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 뭐 수천만 명을 도왔다는 책인데 단순합니다. 그냥 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 감정 일기를 막 쓰는 건데,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카드를 같이 개발한 김지영 박사님은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삶이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감정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 감정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딴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겨우 내 감정을 참고 있는데 아이가 왔어요. 힘들대요. 그걸 어떻게 안아주겠어요? 너는 좀 빨리 네가 참아내고 이겨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아는 것이 첫 번째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의 공간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교사로서, 부모로서, 애인으로서 먼저 첫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경청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것은 국제 코치 연맹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세 단계의 경청 듣기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 듣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냥 뭐 듣고 나서 딴짓하거나 내가 조언 충고하거나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중심 듣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 상대중심 듣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렇구나라든지 눈을 지그시 맞추고, 딴 때는 딴 나라는 그냥 눈을 맞추고인데 우리나라만 지그시가 들어갑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중심 듣기는 이거를 굉장히 문화화시킨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세일즈, 보험 이쪽이 굉장히 보급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가면요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 청년들 계시죠? 상대중심 듣기 훈련은요 정말 데이트 스쿨에서 몇백만 원 주고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상대가 호감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냥 물건을 사세요 그러면은 안 삽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은 실컷 얘기하고 그리고 물건을 그거 하나 줘보세요 사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나 보험에서 정말 경청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물건 팔려고 지금 배우는 거 아니고 뭐 물건 판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습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돈을 지불할 정도로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주의 듣기를 이따가 간단히 지금 연습을 해보겠고요. 직관적 듣기는 이제 감정을 듣고 의도를 듣고 탁월함을 듣는 것인데 연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중심 경청은 이제 내 맘대로 들었던 경청이에요. 뭐 딴짓을 한다든지 아까 얄미운 사람 목사님 말씀하셨죠. 착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억지로 그냥 꾸며내서 듣는다든지 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든지 뭐 자기식으로 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든지 반격을 가하려고 허점을 찾아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자기중심 경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자기중심 경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중심 경청은요, 뭐 눈을 맞추는 거, 뭐 호흡 동작, 아까 백트래킹 해보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러링이라는 것을 저희가 연습을 잠깐 1분 정도만 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거울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이
가장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내 마음을 열고 싶어하는 순간이 뭐냐면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희 거울이 한 15초만 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버스럽지만 저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거울이 한번 데워주시겠어요? 거울. 저희 거울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어요. 거울이요? 네, 감사합니다. 거울. 반대로 손 드신 분도 있고요. 한 15초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딸과 저희 아내만 운동을 하고 저는 그냥 커피만 마시고 해서 딸이 아빠 운동도 안 하고 간다고 혼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가서 잘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뭐 구역원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같이 이제 식당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앉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거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같이 이렇게 앉고요. 근데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말씀하세요.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약간 거리를 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리 와,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 왔어요. 선생님, 저 왔습니다. 왔니?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16년간 훈련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수십 년간 구역장을 하시는 권사님들 뵙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두 분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도 있어요. 정말 거울을 보듯이 똑같은 자세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듯이 똑같은 자세로 하는 것이 상대방의 편안함을 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훈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막 코치들은요 정말 이거 1년 내내 훈련합니다. 네,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뭘 훈련하면 호흡까지 속도를 맞춥니다. 저희가 상대방의 호흡까지 똑같이 그 속도를 맞춰서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가 나를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들어주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너무 행복해지고요. 좋아지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호흡을 맞추고 미러링을 하고 이런 동작들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만 실행하실 텐데요. 고개만 하나 따라 보실게요. 고개만요. 고개만 이렇게 네, 네, 제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고개만 해줘도요. 상대방이 나를 공감하네, 나를 좋아해 주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만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특히 제가 그 아는 분 할아버지께서 유치부를 30년 이상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거의 얘들아 막 이상한 할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맞는 게 그런 게 맞는 겁니다. 목소리 톤, 행동 이런 게 아이들이 맞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근데 막 이런 분이 계세요. 저 이런 성격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냥 왔어 뭐 이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그럼 아이들이 차차 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이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오늘 이제 저에게 이 수업을 들으신 분은 누군가 들을 때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말을 듣지 않고 안아주는 느낌으로 함께 있는다.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안아주는 느낌으로 있는다. 이따 집에 가시잖아요. 남편분이 또 이상한 말 합니다. 그죠? 네, 그죠? 마트 가서 이상한 거 사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안아준다. 그냥 이렇게 안아준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다음 차원의 경청인데 한번 따라하실게요. 감정을 듣는다. 의도를 듣는다. 탁월함을 듣는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먼저 감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가 말했잖아라는 그런 그 싸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말했잖아. 제가 어제도 지하철에서 꼭 계단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싸우는 연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말했잖아. 말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담은 의미는 달랐겠죠. 그 감정을 먼저 들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럼 돈까스 먹어 그랬더니 나 돈까스 싫어하잖아. 그래서 뭐 딴 거 먹을래? 아무거나. 뭐 이런 거 대화가 유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을 들으면은 분명히 아무거나였는데 이제 절대 아닌 거죠. 감정은 먼저 듣고 의도는 내가 싫다고 했지만 사실 좋은 경우도 있고 좋다고 했지만 싫은 경우도 있고 이거 연습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탁월함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가 원래 가진 자원을 의미합니다. 원래 가진 성격, 자원, 그가 그것 때문에 이 친구는 뭐 한 사람은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힘들 건데요. 이거 실제로 실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친구의 감정, 의도, 탁월함 이것을 한번 하시는 데까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제가 코칭했던 친구입니다. 이 A라는 이제 친구인데 A라는 친구는 이제 B라는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B라는 친구는 좀 재밌고 웃기는 대신 좀 약속도 안 지키고 좀 약간 이기적이면서 그래서 A한테 자꾸 뭐 이렇게 용돈도 빌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 약속도 안 지켜서 A가 좀 속상했습니다. A는 시간을 잘 지키는 친구였고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B가 재밌고 친구니까 A는 잘 참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이렇게 맨날 늦기도 하고 뭐 자기 용돈 빌려가서 안 갚은 이제 B를 잘 참아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A가 이제 추운 겨울날 이제 PC방에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예 B가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A는 막 오들오들 떨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안 돼서. 그래서 A가 너무 열받았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딱 들어와서 엄마 나 B랑 다시는 안 놀 거야. 걔네 집에 전화해줘. 너무 짜증나. 그러고 들어갑니다. A 엄마가 평소에 B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 이때다. 그래가지고 B 집에 전화를 해줍니다. A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탁 끊습니다. 속이 후련해져가지고 이제 A한테 갑니다. 똑똑 A야 엄마가 전화해줬어. 걔랑 다시 놀지 마 이랬습니다. A가 뭐라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미쳤어? 뭐가? 왜 전화해? 네가 말했잖아. 말을 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느라고 이 어머니는 정말 힘든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이 친구의 감정 의도 탁월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A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딱 집에 들어왔어요. 다시는 안 넣을 거야. 전화해줘. 감정이 뭐 어떤 감정일까요? 뭐 서운함, 뭐 화남. 그래서 사실 뭐 서운했구나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서운하구나, 힘들구나, 정말 화났겠구나 이렇게 먼저 감정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말을 듣게 되면 자꾸 이렇게 되죠. 다툼이 돼요. 야, 네가 그럼 누가 당하고 있으래? 뭐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흔한 경우.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친구인데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먼저는 그랬겠다, 힘들었겠다 이 감정이 충분히 들어졌을 때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요. 아 그래,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화났겠다, 깍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의도는 뭘까요? 근데 의도는 원래 대화를 통해서 찾는 것이 이렇게 한 번에 찾는 게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진짜 의도는 뭐죠? 아이는 뭘 원했을까요? 그 친구랑 잘 놀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진짜 의도는 그래요. 잘 놀고 싶구나. 그럼 엄마가 잘 놀고 싶은 거 안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탁월함은 그 친구가 원래 가진 자원이고 원래 특징이고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항상 사랑을 받았고 괴로웠고 상처받기도 하고 앞으로도 늘 이거를 지니고 살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배려하고 시간 약속 지키고. 그랬을 때 너가 가진 게 배려심인데 뭐 진짜 과격하게 말하자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게 아니야. 정말 소중한 것은 너가 보호를 해야 돼. 너는 정말 배려심이 있는 친구고 한두 사람이 깊이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모두가 그런 소중함을 아는 건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어머니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평생 여전히 손해보고 살아. 나도 내가 지금도 손해보고 살아서 내 가슴이 아픈데 나를 닮은 내 아이가 또 저렇게 손해보고 있다니 너는 그냥 한 대 때려라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배려심이 있는 아이가 그럴 수 있을까요? 못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원래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코칭했던 아이 중에 정말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교 1등이라 가지고 학생회장을 해야 됐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런 시절이라서. 근데 어머니는 거의 무슨 동네 통반장에 뭐 학교에 매일 출근하듯이 오시는 분이었어요. 다 막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 새 학기가 됐는데 너 제대로 안 할래? 그래서 종이 10장을 나눠주고 친구 10명에게 이름, 주소, 뭐 취미 다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코칭 시간에 울더라고요. 학교 안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이 친구는 뭐죠? 한두 사람과 깊이 친해질 수 있는 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너가 학생회장이니까 너가 이제 이것도 열심히 해볼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원래 특징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이 특징이 잘 관리가 안 됐을 때 장점과 이게 단점으로 가는 거고 잘 관리가 되면 장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들은 연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은 너무 우리 한국 사회는 단점만을 듣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활발한 애들은 너는 어떻게 그냥 맨날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니니 이러고 얌전한 애는 야 너는 밖에 나가서 좀 놀아 이런 식의 반대되는 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상대를 이렇게 감정을 알아주고 의도를 알아주고 타로를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이제 또 저희가 성가대 연습이 이 시간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저희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바로 가셔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 항상 듣게 됩니다. 그걸 다 머리로 들으려고 하면 너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안아준다. 함께한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하나님을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내가 바꾸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파커 팔머라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이다.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아하, 이런 게 있으셨어요? 제가 10초만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하, 가 있으셨습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 교사를 또 아이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만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양대 연습실로 유니스 찬양대원들은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나도 기쁘고 훌륭하고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주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도 청년들도 모이고 또 교사분들도 모였는데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때로는 너의 앞에 아시죠? 가사는 있어요. 반주는 없지만 가사는 있어요. 자,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옆에 보면서 너는 우리 서로 부서 선생님들 보면서 족속이요 왕같은 우리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뒤에 보세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우리 절 보지 마세요.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보세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부서 모여 있죠? 여기 부서별로. 예? 그럼 좀 부서별로 좀 한번 가져 보세요. 부서별로 지금 잠깐 우리 아마 다 그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끼리 이렇게 앉으면 되고, 청년들은 옆에 2명, 3명 있으면 청년들 우리 여기 앞에 박진희 자매 있는 데로 나오세요.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은 우리 교사 부서들끼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부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위해서 청소년부도 있고 영유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또 소년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는데 우리 좀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약간 뒤를 돌면서 서로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각자의 부서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아마 그 기도 제목들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터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좀 뜨겁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선생님들 위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함께 부서 가운데 모이고 또 이렇게 청년부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의교회의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정말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영유아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유아부 정말 아버지 그 어린 친구들을 또 함께 또 아버지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부모님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바라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의 씨앗이 정말 아버지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치부에서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버지 신앙의 씨앗이 정말 싹이 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유아부 또 목사님 또 유치부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섬기시는 부장과 모든 교사들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년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싹이 되어서 아버지 자라나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년부를 섬기는 전도사님 또 교사들 부장님 모든 것 출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 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버지 마지막 때 가족들을 거치는 우리 정말 소년도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육을 섬기신 전도사님과 그 선생님들 가운데 한마만 뜻으로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부터 모든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과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가 학생들 정말 아버지 주님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비전과 꿈을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데 있사오니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청년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확실하지도 않고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든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미래국 준비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장로님과 또 아버지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명을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우리 교사들부터 우리 청년들 함께 경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나누었던 것들 또 이것 가지고 또 우리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와 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미래국을 축복해 주셔서 또 미래국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과 계획하는 모든 것 위에 또 5월 7일 날 그 계획하는 온 가족 온 세대 예배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의 말을 잘 듣고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